에니크 왕자의 세우타 정복과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으로 해양 제국으로 발돋움한 포르투갈. 그 해양 제국의 역사는 20세기까지 이어집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식민지와 자치령에서 무장 독립운동이 속출했고 군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 식민지 전쟁 기념비는 그 당시 발생한 많은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를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유럽 국가 중에 처음으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든 나라입니다. 1415년에 북아프리카의 세우타라는 곳을 정복함으로써 처음으로 해외 영토를 갖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 1999년에 마카오를 중국에 반환할 때까지 해외의 영토를 갖고 있었던 한마디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1415년부터 1999년까지 제국이었고 1975년에 아프리카의 많은 영토를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해외의 영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저는 잘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포르투갈은 왜 그렇게 빠르게 몰락했을까요? 그것도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시사점이 있는 부분일 겁니다. 십자군이 세운 독실한 가톨릭 국가.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대항해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종교 때문이었지만 몰락의 가장 큰 이유도 종교였습니다. 이 땅에 종교재판소가 들어서고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불관용 정책이 시행되면서 포르투갈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곳 호시우 광장은 그 역사의 산 증인이죠. 제 왼편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 문화와 예술을 상징하는 극장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극장 자리가 예전에는 종교재판소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맹위를 떨쳤던 공포의 상징 종교재판소.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한 곳이죠. 이 유대인 피해자 기념비는 1506년 유대인 학살 사건을 추모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장차 포르투갈 제국의 몰락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포르투갈은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제국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들은 또한 빠르게 몰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몰락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 추모비. 마누엘 1세라고 하는 왕은 전성기를 구가하던 왕이었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하면 누구나 오만해지죠. 그는 카스티아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고 싶었고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녀의 부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 불관용 정책, 그 당시 카스티아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관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카스티아의 불관용을 피해서 이곳으로 와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기존의 포르투갈 유대인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나지 못했던 수천 명의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학살당했죠. 결국은 이런 불관용이 만연하기 시작하면서 포르투갈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사회도 피할 수 없는 오만과 불관용. 역사는 언제나 되풀이됩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16세기 초에 포르투갈이 취했던 종교 탄압 정책은 유대인과 무슬림이라는 인적 자원을 국외로 방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상공업을 독점하며 돈줄을 쥐고 있던 유대인이 포르투갈을 떠나게 되면서 제국은 흔들리게 되었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네덜란드와 영국이 포르투갈의 뒤를 이어 대서양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리스본 최대의 광장인 코메르시우 광장에서 포르투갈의 옛 영광을 잠시나마 느껴봅니다. 근데 와서 보면 참 영광은 짧고 권력은 혹은 부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숙명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한때 권력을 갖거나 한때 부를 획득하거나 한때 지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얼마나 후대에 상속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포르투갈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또 그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더 노력했던 나라들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인생이란 역사란 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평하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나아질 수 없느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명을 다 하고 있느냐? 그래서 후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사실은 하면서 살아야 더 밝은 미래가 올 수밖에 없겠죠. 포르투갈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유럽의 끝쪽에 있는, 그러나 한때 세상의 중심지였고 한때 역사의 최전선에 섰던 나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곳에서 미지의 바다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사람들.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그들의 호기심, 도전 정신, 그리고 의지와 실천력은 21세기 지금의 대한민국, 아니 지금의 인류 전체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